자, 여러분들 오늘 그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그 전체가 6단원인데요. 자, 6번째 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자, 여러분들 5학년 1학기 마지막 수업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수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요. 자, 세 분수의 곱셈이네요. 자, 첫 번째 1번. 자, 세 분수의 곱셈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자, 두 분수의 곱셈을 살펴봤죠. 자, 물론 괄호가 있는 경우는 그 세 분수이긴 했지만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 두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분수의 곱셈입니다. 자, 두 가지 풀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세 분수의 곱셈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분수를 한꺼번에 곱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 있는 두 분수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분이 가능한 경우는 약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일은 3분의 1분의 1. 자, 그러면 3분의 1과 자, 5분의 4가 남는데요. 자, 더 이상 안 되죠? 자, 그러면 3, 5, 15. 자, 1, 4는 4에서 15분의 4.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 차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자, 5분의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보고요. 자, 그러면 분모가 3개가 있고 분자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분자는 분모와 약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약분이 안 될 때까지 여러분들 약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로 되죠. 자, 그러면 2는 다시 4를 약분하면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3이 또 약분이 되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115예요. 그럼 분모 다 곱하면 5가 되고요. 자, 분자는 112입니다. 그럼 2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세수를 한꺼번에 자, 곱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 있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쓸까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낫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방법에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대분수가 그러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대분수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지만은, 자, 가분수로 고쳐서 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 2와 3분의 1은요, 자, 3분의, 자, 2, 3은 6에다가 1 더해주니까 7이 되고요. 자, 그리고 7분의, 7은 7에다가 3 더해주니까 10이 되네요. 자, 그리고 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7하고 7을 약분을 해주시고요. 자, 5하고 10을 또 약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자, 분모 다 곱하면 3이 되고요. 자, 2, 4, 8이 됩니다. 그러면 2와 3분의 2가 되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승의 개념 보충. 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자, 준비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역수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그 요거를 사용을 했는데 요 결합법칙과 그 다음에 역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결합법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2하고 3하고 5를 곱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2하고 3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괄호를 찬다는 얘기는 괄호를 먼저 한번 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하고 3을 곱하면 6이 돼요. 그러면 6에 그 2와 3을 계산한 그 결과인 6에다가 5를 곱해주면은 얼마가 되느냐? 자, 30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하고 3하고 5하고 곱해져 있을 때요. 자, 3하고 5를 먼저 계산하면 어떨까요? 3하고 5를 먼저 계산하면요. 자, 1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하고 15를 곱하면 다시 3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와 3과 5가 이렇게 세 개의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한 다음에 뒤에 있는 5를 곱하는 경우나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있는 2를 곱하는 경우나 어떻습니까? 계산 결과가 똑같죠? 자, 이렇게 그 세 개의 숫자가 곱으로 되어 있을 때요. 곱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두 수끼리 묶어서 자,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밟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합법칙은 어떤 수를 먼저 곱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을 해두신다면 아주 끝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뭡니까? 교환 법칙을 배웠었죠? 교환 법칙.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교환 법칙에다가 결합 법칙까지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환 법칙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요 3하고 2를 어떻게 하냐면은 3하고 5를 바꿔보겠습니다. 순서.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곱하기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2하고 5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0이죠? 10에 3 곱하면 얼마예요? 3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하고 3하고 위치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가 되는데 그 3 곱하기 2를 갖다가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6이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6, 5, 3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해도 되죠? 3하고 2하고 순서를 바꾸는데요. 자, 2하고 5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10이죠? 그럼 3하고 10하고 곱하면 얼마? 30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어우러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연산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연산법을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곱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2라는 수가 있는데요. 자, 2라는 수가 있는데, 이 수를 내가 3분의 1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2는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이 나무 토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를? 나무 토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나무 토막 두 개를 3분의 1씩 나누면 몇 토막이 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누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거를 나무 토막 두 개를 아예 3분의 1씩 쪼개놓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쪼개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는요. 이거 전체가 1, 이거 전체가 1인데 2는 3분의 1로 나누면 몇 토막이 생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막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면요. 자, 어떻게 6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냐면, 자, 2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들 수 있죠. 자, 2에다 3을 곱하면 6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나누기 3분의 1과 곱하기 3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계산 결과가 지금 현재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얘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2 곱하기 3도 6이다.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누기 3분의 1 곱하기 3과 같은 결과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요 3분의 1과 3 사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분의 1과요. 자, 3은요. 곱하면 뭐가 되느냐면 1이 되는데 이렇게 곱해서 1이 되는 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곱해서 1이 되는 수. 즉 3분의 1은요. 3을 곱해주면 1이 되고요. 자, 3은요. 3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3분의 1과 3을 서로 역수 관계라고 합니다. 역수 관계.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나누기 3분의 1이 6이니까요. 자, 나누기를 쓰면 힘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나누기를 내가 곱하기로 바꾸고 싶어요.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곱하기로 바꾸면 이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자,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이런 수, 즉 역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를 여러분들이 곱하기로 바꿀 때는요. 이 3분의 1을 갖다가 역수로 만들어서 곱해 주시면 그 계산 결과가 원래의 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3을 갖다가요, 자, 4분의 1로 나누라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하고요. 자, 4분의 1의 역수를 갖다 곱해주라고 했죠? 그럼 4분의 1의 역수가 뭡니까? 4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느냐? 1이 되게 해주는 그 수를 갖다가 3분의 1의 역수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4죠? 근데 이 4는요, 이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하고 똑같습니다.
1분의 4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이 결과가 12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역수관계를 이해하시면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충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다 가분수를 고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5분의 자, 5일은 5에다가 8이 되네요. 그리고 1과 3분의 2는요. 자, 3분의 3일은 3에다가 2도 해주니까 5가 되죠. 자, 약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자, 3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5도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2가 되고요. 자, 오른쪽도 보면은요. 자, 이거는 가분수를 만들어줄 일이 없네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분수의 분모와 자연수는 약분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 진분수의 분모와 그 다음에 그 진분수의 분자는 또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다 1이니까 그 1분의 자, 분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숫자 카드를 1부터 9까지 숫자 카드가 쫙 나와 있네요. 자, 숫자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3개의 진분수를 만들어서 곱했을 때 그 가장 작은 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는 큰 수가 나오고요. 분모는 큰 수가 나오고 분자는 작은 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 중에서 큰 애들이 누구냐면은 자, 987이에요. 그리고 분자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누굽니까? 분자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1, 2, 3이죠? 그러면 이렇게 갖다가 써서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 들어갑니다. 자, 약분 들어가면은 1, 4가 되고요. 자, 여기는 1,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4, 12에다가 7을 곱하면 자, 2, 7, 14, 84분의 자, 분자는 다 1이니까 1을 3번 곱하면 1이 되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갑을 병이라고 자,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은 병이 가지고 있는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네모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네모의 3분의 2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을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의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거의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4. 자, 그런데 이거는 약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그죠?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1분의 1이 됐고요. 자, 1 곱하기 2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네모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표현이었지만 을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의 얼마다? 2분의 1, 즉 절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병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를 120개라고 하면 을은 몇 개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자, 몇 개라고 하면 됩니까? 절반이기 때문에 자, 60개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동안 5학년 1학기 전 과정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5학년 1학기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또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과정 이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기 위한 어떤 연산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자,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반복해서 연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